안녕하세요. 한양 음안식내과 원장 음안식입니다. 오늘 류마티스 시간에 말씀드릴 토픽입니다. 관절통, 근육통을 부르는 약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60 가까이 되어 갑니다만은 이제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 약을 한 가지 이상 안 드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약, 나이가 드실수록 약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약제들이 여러 가지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일부는 우리 관절 쪽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절이 아파서 오실 때 저희는 초진설문을 하게 되는데, 초진설문에서 현재 복용하고 계신 약제가 어떤 것이 있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요청을 드립니다. 간혹 이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왜 먹는 약제를 일일이 다 보고를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다 목적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약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현대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 뭐 돌아가실 때까지 약을 한 번도 안 먹고 이렇게 살아간다.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뭐 1년에 우리가 병원에 가는 그 횟수도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많을 뿐더러 뭐 감기약부터 해서 다양한 약제, 혈압약, 당뇨약, 그죠? 그런 약제를 먹게 되는데 이러한 약물들은 다양한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오늘은 관절 또는 근육통 이런 근골격계 쪽에 어떤 부작용을 갖고 오는 그런 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약물이 관절통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그런 기전이 있는데 크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관절염은 주로 염증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많은데, 첫 번째 염증을 유발해서 관절염을 또는 관절통을 일으키는 그런 약물의 부작용을 나타내는 약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부 약물이 체내의 염증 반응을 활성화시켜서 관절이나 근육, 인대의 염증을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요즘 마약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 마약 중에 코카인이나 엑스터시와 같은 것들이 관절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면역을 조절하는 약제들, 이런 약제에는 항암제도 있고 저희 쪽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면역 치료제 그런 약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제들이 오히려 관절염을 나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 근육세포에 손상을 가져오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제들은 근육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어서 근육통 또는 근육염증을 유발해서 통증을 갖고 오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약제가 스타틴계 지질저하제가 되겠습니다. 저도 가끔 이 고지혈증 약을 투여하다 보면 뭐 근육이 아프다, 그 다음날 약 먹고 나서 나는 아파서 잠을 잘 못 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약을 끊었더니 괜찮더라 이렇게 해서 스스로 진단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전으로는 콜라겐의 합성을 억제하는 작용입니다. 콜라겐은 우리 피부 또는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조직의 재료가 되는 구성 성분입니다. 이런 콜라겐의 합성을 억제하게 되면 인대나 힘줄 이런 것들이 약해지고, 심지어는 힘줄 파열 또는 인대에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약제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키놀론계의 항생제가 되겠습니다. 또 스테로이드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뼈 대사의 변화를 갖고 오는 약제가 있습니다. 뼈 대사에 영향을 주어서 골밀도가 감소하게 되어서 뼈가 약해지고 관절 손상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표적 약제로는 스테로이드가 있고, 우울제로 많이 쓰이는 SSRI 계열의 우울제 약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전들이 있는데 일부 약물은 신경계통에 영향을 끼쳐서 감각 이상 또는 근육의 경련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약물들은 체내의 전해질의 불균형. 그래서 우리 전해질이라고 하면 우리 혈액에 그 나트륨, 칼륨, 칼슘, 그다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연도 있고 뭐 마그네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의 어떤 밸런스를 깨워서 근육통, 그다음에 근육 약화, 그다음에 쥐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절염을 유발하는 약제들을 앞에서 예시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대표적 약제를 약품 크게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다양한 병에 쓰입니다. 사실은 스테로이드가 없었다면 이 인류가 질환의 치료에 굉장히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양면을 가진 약제인데 저희 쪽에서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사용 때는 아주 다양한 부작용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관절의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뼈 주사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무릎 관절이 아프다 그러면 연골 주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롤로도 있고 주사가 많습니다. DNA 주사도 있고 하지만 스테로이드 뼈 주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용하게 되면 이 관절이 오히려 연골이 녹아서 나중에 퇴행성 관절이 더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관절 주사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 이상은 사용하지 말라. 그다음에 한 번 할 때 1개월 이상의 간격을 띄워서 하라. 이런 그런 것들이 다 이 관절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생제. 어떤 항생제들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교란시켜서 오히려 면역 질환을 생기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테트라사이클린과 같은 그런 약제들은 우리 면역에 영향을 주어서 루푸스와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아주 이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특정 항암제. 뭐 항암제는 암 걸리신 분들이 많이 쓰는 건데 이 항암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항암제 중에 일부가 관절염의 부작용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개발된 면역 항암제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특히 관절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도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는데 우리 주위에서 많이 쓰는 약물들로 이렇게 기타 약물로 분류를 하면 고혈압 약 중에 베타 차단제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고혈압 목적으로 많이 쓰진 않고 심장병이 있거나 협심증이 있으신 분들이 종종 쓰는데 원인은 잘 모르지만 베타 차단제를 사용하신 분들 중에 일부는 관절염이 오는 수가 있더라. 그다음에 이뇨제. 이뇨제는 혈압약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뇨제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혈액 내에 전해질의 밸런스도 불균형을 갖고 올 수 있고 요산이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스타틴계 고지혈증 약물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육통을 유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 크게 우리가 큰 분류하에서 보신 것들이고 지금부터 슬라이드 서너 장에 걸쳐서는 개별 약제 중심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생제 중에 키놀론계 항생제가 관절 쪽에 또는 힘줄, 인대 이런 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근본 원인은 콜라겐 합성을 방해하고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게 되고요. 이런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이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이 있고
세포의 기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변화를 주어서 인대나 힘줄 이런 데 영향을 주어서 안 좋은 힘줄 파열 뭐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걱정하실 것은 아닌 게 굉장히 드문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드물지만 항생제, 키놀론계 항생제 이것은 주로 이제 우리가 요로 감염 뭐 요런데 또 폐렴 이런 데도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드신 분들 중에 아킬레스 힘줄 쪽에 통증이 온다든가 이런 분들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죠. 스타틴계 지질 저하제. 흔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병원에 가서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이 있다. 그러면 약물 처방을 해주게 되면 대부분이 스타틴계 지질 저하증이 되겠습니다. 이 약제가 가장 많이 현재 처방 중입니다. 이러한 스타틴은 근육세포의 손상을 유발하고 근육통, 근육병, 아주 심한 경우에는 우리 근육의 융해증, 근육이 녹아납니다. 그래서 아주 그것은 위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유발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일반적으로 근육통이 오고 이 근육통이 올 때 근육효소라고 하는 것이 증가하게 되고 근육효소가 증가하면 간 수치도 약간 따라서 증가하는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 정도 스타틴에 의한 근육염이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스타틴이 아토바스타틴, 심바스타틴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스타틴 계열이 근육통을 일으키는 기전은 상당히 조금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틴이 작용하는 것들이 우리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생산을 막아서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막는 현상이 우리 근육의 어떤 생리적인 근육을 만드는 어떤 프로세스 기전에도 관계하게 되면서 근육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로마타제 억제제라고 하는 약제입니다. 아로마타제 억제제는 여러분 유방암으로 치료하시는 분들, 호르몬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 사용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으시면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직 검사를 해서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지 음성인지 뭐 그런 것들을 에스트로겐 호르몬 리셉터 수용체 양성, 뭐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양성, 음성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되고요. 수용체가 양성이면 그러한 여성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이런 호르몬 치료제를 복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약제가 타목시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나오는 아나스트로졸, 레트로졸 이런 약제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제가 하는 일이 뭐냐?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트로겐이 유방암 때 유방의 어떤 자극을 유방을 유지하는데 계속 자극을 주기 때문에 얘를 차단해서 암이 더 커지는 걸 막는다 이런 목적이겠죠.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은 뼈 건강과 관절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얘를 갖다 블록함으로써 그 약을 먹고 나서는 여기저기가 아파서 뭐 잠자기 힘들 정도로 불편하시다 이렇게 저희 류마티스 내과에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또 스테로이드의 마지막은 아니네요.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사용하면 아픈 관절, 허리 뭐 여러 가지 근육통 이런 것도 좋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는 오히려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심해지는 거죠. 힘줄이 약해지고 관절도 약해지고 몸이 말라붙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 스테로이드가 또 우리 힘줄이나 근육, 뼈 이런 데 관계되는 콜라겐을 합성을 억제해서 더욱더 우리 근육과 관절을 약하게 만듭니다. 스테로이드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흔히 알려진 것들이 프레드니솔론, 덱사메사손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트리암시놀론 등등 뭐 우리가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꼭 의사의 처방대로 쓰시고 과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 중에 마지막 약제인데 우울증이 있는 분들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약제가 이 SSRI 계통의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런 약제가 또한 뼈 대사에 영향을 주어서 골다공증 또는 골절 위험이 증가한다. 이런 보고가 일부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거는 조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 연구도 많기 때문에 디베이트 논란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울증 약도 약간 요런 데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약을 뭘 드시고 있는지 다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우울증 약도 드시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약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만이 있는 분들 쓰는 약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 발매되어서 굉장히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위고비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뭐 꽤 이 약을 지금 주사로 맞고 효과를 보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위고비를 맞고 나서 불편하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위고비하고 관절 쪽 좀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위고비의 그 일반적인 부작용입니다. 가장 많은 게 소화기계 부작용입니다. 메스껍다, 뭐 이 속이 안 좋다 이런 것들이 제일 많고 그래서 이제 저용량부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식욕을 떨어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도 줄고 영양결핍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약간의 탈모를 동반한다든지 근감소증 이런 것들을 동반할 수도 있고요.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제 대두된 것 중에 하나는 췌장염 뭐 이런 것들 췌장염이 생기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다음 담낭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자살 충동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디베이트가 조금 있긴 있지만 어쨌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내용이 저희 쪽으로 오시는 주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약을 사용하고 나서 좀 이 손발이 이상하다, 저리다, 따끔따끔하다,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예 관절통, 근육통이 있어서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 위고비를 쓰고 나서 그런 게 생겼는지 이 전후 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류마티즘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상 없고 검사에서 깨끗한데 위고비 쓰고 나서 뭐 얼마 후에 뭐 1, 2주 후부터 이런 게 생겼다든지 그다음에 더 확실한 것은 그러면 위고비를 잠시 끊어봅니다. 끊어봐서 이런 증상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것은 위고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은 꼭 위고비 때문에 그런 100% 이 약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 이전에 나온 약제도 약간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 흔히 약제로 인한 관절통이나 근육통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은 이러한 약물 부작용은 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꼭 숫자로 이게 얼마 몇 명에 한 명 생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 싶으시겠지만 약제마다 그게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100명 중에 한 명 생길까 말까 한 부작용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모든 이런 약제를 부작용 먼저 생각하고 나는 그 약제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하시면 더 중요한 예를 들어서 스타틴계 고지혈증 약 지금 그거 안 먹고 고지혈증 치료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약제가 그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 걱정 때문에 나는 스타틴계 약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하시지 말고 혹시 부작용이 있으면 여러 가지 약제가 있으니까 다른 약제로 변경해서 자기한테 맞는 약제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약제의 부작용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한 말씀은
약제도 이런 부작용, 관절통이나 근육통이 있을 수 있다. 혹시 이런 약제를 드시다가 내가 이런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찾아볼 때 제 슬라이드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들어온 거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해 주신 퍼스트 퀸 님인데 스테로이드 스타틴 항생제를 계속 복용하는데 저는 그래서 부작용이 많나 봐요. 지금 이제 뭐 병명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스테로이드 스타틴 항생제를 계속 복용하신다. 뭔가 이제 면역 질환이나 이런 쪽에 병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면역이 좀 약해지기도 하고 스테로이드의 부작용들이 또 고지혈증도 만들 수 있고요. 골다공증, 혈압, 당뇨, 여러 가지 골다공증, 그죠? 말씀드렸나? 그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 감염에 대해서도 약하니까 항생제를 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힘드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마 어쩔 수 없이 쓰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약제를 지금 사용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사랑나무님인데 제가 지난주에 이소티논을 처음 먹고서 허리가 너무 아픈 적이 있었다. 그때는 약이랑 상관없겠지 싶었는데 이번 강의처럼 이것이 이소티논이 관계가 있을까? 이소티논이라고 하는 약은요. 주로 여드름 쪽에 많이 쓰는 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도 심한 여드름이 있습니다. 그 농처럼 곪아서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있을 때 우리가 이소티논을 쓰는데 젊은 여성분들은 임신할 때 굉장히 그 기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어쨌든 이소티논 쓰고 허리가 아프다. 지금 글쎄요, 이소티논하고 허리 아픈 게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이 불가능한데 일단은 이소티논이 꼭 필요한 약이 아니라면 또는 이소티논을 피부과 쪽에서도 좀 씁니다. 그죠? 다른 목적으로 여드름 말고도. 어쨌든 꼭 필요한 약이 아니다라면 잠시 중단해 보시고 1, 2주 정도 중단하고 다시 시작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단했을 때 괜찮고 다시 시작했을 때 다시 요통이 있다. 그러면 그 약제 때문이겠죠.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해지정님인데, 현지정님인데, 고지혈증 약을 잘 복용하다가 근육 통증 염증이 생기면 고지혈증 약을 중단해야 하나요? 아니면 약을 바꿔야 하나요? 아니면 또 다른 염증 약을 먹어야 하나요? 혈액검사 수치는 모두 정상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질문드립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뭐 아주 이런 일은 흔히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은 제 경험상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근육통이 생기는 게 초기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참 잘 드시다가 중간에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의심이 되면 일단 중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 이 약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스타틴 계열에서도 조금 그런 근육 통증이 심한 약이 있고 아닌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부작용이 적은 약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와인 러버님인데 30살 남자입니다. 일주일 전에 환절기로 코감기를 심하게 앓아서 엉덩이 주사를 맞았습니다. 지금 또 확 앉거나 천천히 뛰거나 할 때 주사 맞은 부위가 아픕니다. 혹시 이것도 주사 약제와 관계 있습니까? 사라지게 하려면 무슨 조치를 해야 하나요? 네, 지금 질문 주신 분은요, 감기로 엉덩이 근육 주사를 맞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코감기가 심했기 때문에 근육 주사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코감기를 깔아앉히기 위한 그런 항히스타민 주사나 이런 것들을 아마 맞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가 이제 주사가 대부분은 수용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지용성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지용성은 우리 근육에 주게 되면
좀 이게 천천히 흡수가 되어서 조금 이렇게 망아리가 생기는 수도 있고 좀 불편할 수도 있고, 하지만 감기에 쓰는 것들은 대부분 수용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가끔 근육 주사를 주다 보면 근육에 약간의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또는 그게 혈종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미세 혈종이 생긴다든가 하면 그 부위가 아플 수가 있겠습니다. 근육이 뭉친다든가. 그래서 지금 1주째인데 아직도 좀 불편하다. 혹시나 이제 뭔가 이렇게 엉덩이를 만져서 뭔가 이 결절처럼 만져진다든가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병원에 가셔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초음파 같은 걸 해보면 안에 뭔가 있는지 알게 되고요. 혹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일단은 조금 더 지내보시면 대부분 거의 한 99% 정도는 흡수가 되고 다시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김홍춘 님인데 40대이시고요. 근육통약 복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3일 전에 하체 운동을 하였고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아직도 이 상태라서 근육통 약이라도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어떤 거 챙기면 좋을까요? 네, 이분은 하체 운동을 좀 과격하게 하셨나 봅니다. 맞습니다. 이 PT나 이런 것들 운동을 갑자기 하다 보면 막 근육에 알이 배기는 수도 있고 통증이 심하죠. 가장 쉽게 드실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 감기약으로 많이 드시는 타이레놀 계통 있죠. 그런 거 드시면 가장 쉽고 부작용이 없고요. 근데 지금 상태를 보니까 그거보다는 좀 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염 진통제, 약국에 가시면 뭐 펜잘, 그다음에 탁센 뭐 이런 종류가 많습니다. 이부프로펜 계열도 있고 그래서 약국에서 사 드셔도 되고 필요하다면 병원에 가서 처방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레놀 계열이나 소염 진통제 계열 우선 드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운 님입니다. 저는 운동으로 살을 빼고자 하는데 위고비 같은 약에 의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살이 정 안 빠지면 최후로 고려하고 있는데 먹어도 괜찮나요? 부작용 같은 것은 심하지 않을는지. 현재 위고비는 우리 체질량 지수가 30 정도 일 때 먹는 건 아니고 이게 주사죠. 일주일에 한 번 주사로 맞습니다. 어쨌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작용에 대한 그 관점은 사람마다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부작용이 없는 약은 의사들은 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작용이 없으면 효과도 없다. 의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건강기능식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부작용이 없으면 좋지. 약이 무슨 부작용이 있는 약을 꼭 해야 되냐. 이제 그래서 과도한 비만인 분들이 하시면 좋고요. 운동으로 살 빼서 그렇게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이런 약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이 위고비도 맞다가 안 먹으면 요요 현상이 생깁니다. 다시 살이 찌죠. 그러면 이 비싼 약을 한 달에 한 50만 원 뭐 이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계속 맞아야 되느냐. 상당히 딜레마입니다. 부작용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영란님인데 한 달 전에 루푸스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 스테로이드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무릎이 너무 아픈데 루푸스 때문인지 스테로이드를 섭취해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루푸스가 그렇게 이제 간단한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한 달 전에 진단받았으니까 제가 뭐 충고를 하나 드리자면, 처음 진단받고 2년 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진단받고 2년 내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잘 생깁니다. 루푸스 신염이나 이 장기에 우리가 루푸스가 들어가는 일들이 초기 때 잘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 진단받고 지금 약도 이렇게 스테로이드 먹고 스테로이드 찾아보면 부작용도 많고 너무나 힘든 거죠. 우울증도 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약을 중단한다든지 또는 한방 치료로 간다든지 이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문제는 초기 때 병이 진행을 하는데 그때
우리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치료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서 이미 콩팥이 망가졌다 또는 다른 장기가 망가졌다 그러면 그게 되돌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초기 1, 2년은 열심히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다리에 힘이 없다. 스테로이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 써서 급격하게 이렇게 다리에 힘이 없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다음 무릎이 너무 아프다. 이것도 스테로이드 때문에 그런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지금 말씀드리는 증상들이 루푸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스테로이드가 용량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루푸스 증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진찰하신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원인에 따라서 약제를 조절하면 지금 증상은 호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섬섬옥수님인데 32세 2세 여자분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토하고 열나고 근육통이 있고 그랬습니다. 열은 낮까지 계속 안 떨어졌고요. 약은 편의점에서 판피린 T와 회스탈 복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약이 뭔가 저랑 안 맞은 것일까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서 약을 먹고 나서 지금 아마 그 새벽에 토하고 열나고 근육통이 있었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에 뭔가 약간 감기기가 있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생겼는데 이게 약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건데 일단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증상을 보통은 이제 원인을 하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게 대체로 이치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생겼던 판피린 T를 드신 걸로 봐서는 그 전에 이미 몸살 같은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회스탈 드신 걸로 봐서 소화도 조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새벽에 이제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점에서 파는 약은 약의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작습니다. 안전하게 된 약제라서 그래서 그 증상이 조절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는 좋아지셨으니까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앞에 말씀하신 분의 증상을 보니까 요즘 그 겨울 동안 이제 계속 이런 증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토하고 열나고 근육통 이런 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그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많습니다. 한 2, 3일 전에 그 해산물, 굴이나 또는 회를 먹었다든지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설사보다는 몸살과 구토, 그다음에 소화불량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래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많고 이 노로바이러스는 우리 코로나나 감기처럼 옆 사람한테 옮길 수도 있어서 집에서 위생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질문은 오곡 음료님인데 섬유 근육통에 렉사프로 약을 먹으면 효과가 나나요? 궁금합니다. 렉사프로라고 하는 약은 항우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섬유 근육통 자체에 항우울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섬유 근육통이 오래되다 보면 또는 류마티스 관절이나 이런 만성적인 질환의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는 우울증을 동반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렉사프로 약을 드시면 좀 증상이 좋아지는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석 님인데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입니다. 의사도 약사도 부작용으로 근육통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처음 복용 후 약간의 근육통이 있다 없어졌고 근육통도 정말 미세하게 왔는데 근육통이 있다면 약 복용을 중단해야 하나요? 아니면 가라앉으면 먹어도 될까요? 네. 약간의 근육통은요, 보통 드시다 보면 없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온 경우는 그냥 약을 드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실제로 이 스타틴 계열의 그 고지혈증 약을 뭐 지금 국내에서 엄청 많은 숫자가 드시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희 병원에도 엄청 처방이 많은데
그중에 이렇게 근육통으로 해서 약을 못 먹을 정도로 문제되시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가 되겠습니다. 뭐 한 분이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뭐 여러 가지 고지혈증 약을 다 바꿔봤는데도 안 들어서 결국은 중단하긴 했는데 뭐 그럴 정도로 제가 이제 뭐 환자분 지가 지금 뭐 한 30년 됐는데 그죠? 개업한 지도 한 10년이 넘었는데 이 스타틴을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물론 이제 심장내과나 그런 분들보다는 적게 썼겠지만 그래도 저희도 많이 쓰는데 아주 그렇게 흔한 중단할 정도로 그런 문제가 될 정도의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약간의 그런 느낌은 괜찮습니다. 조금 더 사용하시고요. 나중에 만약에 아주 심하다 그러면 중단을 먼저 하셔도 됩니다.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 하루 이틀 안 먹었다고 문제되는 약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까지 질문을 소화하고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